됐다. 안녕하세요. 포이아로마 대표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컴퓨터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원장님들 좀 들어오셨는지 제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은 잘 들리시죠? 네, 음성도 한번 체크하고 우리 또 인사도 한번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포이아로마에서 준비한 오늘 테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또 핫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기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기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셨을 때에 그 기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솔루션을 어떤 것을 사용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이 아로마에서 얘기하는 테라피의 제목이 뭐냐면요. 멀티 모듈 아로마 테라피 힐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모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층으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홀리스틱 테라피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이나 선진국인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인체의 전반적인 곳을 해결하고자 쓰고 있는 테라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났었을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공략을 했었을 때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로마와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아로마와 아니면 심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아로마와 지금 우리 에스테틱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기를 잘 활용해서 어떠한 테라피적으로 갈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너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기기와 아로마로 콜라보를 이루었었을 때에 한 120%의 활용을 정말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좀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어떤 기기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무수히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고주파도 있고 저주파도 있고 또 초음파 기기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플라즈마, 갈바닉 이러한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근데 원장님들이 기기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 있으세요? 목적. 예,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지만 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기기를 잘 활용해서 쓰시는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세 전류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미세 그 전류가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에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기가 발생되어지는 그 주파수, 파동 주파수라든지 진동 그 전류가 이 내 몸에 들어왔었을 때에 얼마만큼의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에너지 전달을 잘 우리 몸에 해줘야지만 내 몸에서 잘 받아들여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일 거예요.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류의 에너지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 몸에 있는 에너지와 만났었을 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제품을 침투하시죠. 제품을 바르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에너지를 내 몸에 전달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 솔루션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들을 우리 피부 겉에 있는 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아마 기기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솔루션을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 그 제품을 활용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잘 내 몸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럼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세 전류라든지 아니면 고주파의 주파 진동 에너지, 뭐 파동 에너지, 이 전류의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는지 있다고는 알고 계세요.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내 몸에서 어떠한 이 생체 전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조금 알고 계시면 원장님들이 좀 더 내 몸에 정말 이러한 전기적인 에너지 때문에 내 몸에서 죽을 때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이 배터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몸을 정말 우리가 집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좀 원장님들이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체 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내 몸에서 발생하는 생체 전기. 생체 전기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우리 내 몸에서 생체 전기가 흐르고 생체 전기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현상을 생체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내 몸에서 그 전기적인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움직이고 느끼고 이래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체 전기는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세포가 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고 이러할 때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생체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체 전기는 내 몸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장기나 뇌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생체 전기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몸에서 흐르는 생체 전기를 어떤 것이 있냐면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전기가 첫 번째 내 생체 전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은 거의 뭐 한 70쪽에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세포에서 이온들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드나드는 이온들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전기적인 통로가 두 번째 생체 전기고, 세 번째는 그 전기들이 신경세포에 흘러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내 감각과 신경세포에다가 전달을 해서 내 몸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생체 전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생체 전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금 확대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내 몸의 생체 전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내 몸은 심장은 어때요? 내가 잘 때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나 뭐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도 내 심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체 전기는 스스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의 이 그 박동을 생체 전기의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전기의 신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장님들도 알고 계시죠? 심장은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이 있어요. 그래서 방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어서 그 우심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잠깐만. 요 우측에 있어서 우심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을 우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박동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데 요 부분을 동방결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 그리고 방에서 펌핑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절 부분에 붙어 있어서 동방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우심방에서 펌핑질을 하면서 내 심장의 박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동방결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또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요 노란색을 방과 실 사이에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실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요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에서 이렇게 우리 꺼지지 않는 배터리처럼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박동기와 조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장에 내 몸의 첫 번째 생체 전기가 심장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노화되거나 이러면은 어때요? 이 심장의 박동도 조금 느려지기도 하고 빈맥이 되기도 하고 섬액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 몸에서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요 그림 어디선가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병원에 가면 심전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심전도의 표시인데 이렇게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온 몸으로 순환되어질 때에 이렇게 하나의 펄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 몸에 전기적인 신호가 지속적으로 내 심장에 박동을 일으키면 그 심장에 있는 엄청난 굉장히 많은 20억에서 30억 개의 근육세포들이 움직여지면서 심장이 박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 몸의 생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충전이 필요 없는 배터리를 이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쉼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생체 전기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 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몸 속에는 내 몸속의 모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포막에는 이온들이 드나드는 이온 통로가 있대요. 예, 이온의 통로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세포는 내가 숨을 쉬거나 세포가 호흡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이온의 통로들이 잘 드나들어야지만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숨도 쉬고 먹고 마시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대표적인 펌프가 있는데 나트륨 펌프가 있고 칼륨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세포에서 지금 요거는 세포막이에요. 요 부분은 세포막. 그리고 여기는 세포 바깥.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세포 안이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세포막으로 이렇게 지금 인지질 형태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개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나트륨 세 개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칼륨이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예. 칼륨이 두 개가 들어요. 세 개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세 개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칼륨이 두 개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 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은 세포 안은 음이온 상태이고 그 바깥은 양이온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에서 전기를 만드는 기본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 오거나 질환이 오면 이렇게 세포에서 흐르고 있는 이런 이온들이 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핸드폰도 어때요? 이러한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충전이 이제 거의 미약해요. 그러면 어때요? 화면이 흐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이 제한되기도 하는 것처럼 내 세포에서 이러한 이온 물질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가 나도 회복이 잘 안 되어지고 또 무뎌지고 사람이 굼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굼떠지거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 몸에서 흐르는 두 번째 생체 전기는 뭐냐? 세포의 안과 밖에서 드나드는 이 이온의 흐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기기를 문질러서 지금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전류가 어때요? 내 세포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충전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그 생체 전기는 우리 세포에서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세포에서 이온 전달이 잘 되고 있으면은 어떠냐면 내 몸은 이렇게 신경세포로 되어져 있어요. 신경세포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세포에서 발생한 생체 전기는 이렇게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내 몸의 중추신경에서부터 말초신경까지 전기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떠냐면 이러한 신경세포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마지막에 시냅스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뇌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뇌에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우리 온몸의 말초신경까지 전기적인 에너지를 보내서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뛰기도 하고 내가 먹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기적인 신호가 약해지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체에 다양한 문제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흐르는 세 가지 생체 전기는 첫 번째 심장에서 생체 전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내 세포에서 안과 밖으로 이온들이 흐르면서 생체 전기가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전기를 신경세포가 받아들여서 내 온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지면 내 몸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이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을 하시고 또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기를 사용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기를 원장님들이 사용을 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우리가 관리를 할 때도 어때요? 관리를 할 때도 건강한 사람한테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에너지가 떨어져 있거나 어떠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번 해야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 파란색은 뭐냐면 내 피부의 상태예요. 피부. 내 피부에 세포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기는 어떤 거냐면 요 초록색으로 보시면 돼요. 예, 초록색에 에너지를 넣는 거죠. 뭐 고주파로 하든 뭐 초음파를 하든 아니면 미세 전류를 넣어서 에너지 테라피를 하던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의 기기를 활용했었을 때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이러한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공진 현상에 의해서 훨씬 더 큰 폭의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서로 갖고 있는 진동의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면은 에너지도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원장님들이 기기와 솔루션, 어떠한 제품과 원장님들의 스킬이 같이 혼합이 되어졌을 때 굉장히 멋진 인체의 회복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우리 몸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기를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기는 어때요? 전기적인 에너지죠. 예, 전기적인 에너지. 근데 전기적인 에너지는 어떠냐면 3가지 요인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여자들은 근데 사실 잘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예,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아로마와 이런 그 멀티 모듈 테라피가 해외에서는 잘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찾아보고 알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 보시면은 전기 에너지는 어떠냐면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압. 예. 그래서 볼테이지라고 해서 이거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전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류의 세기, 전압.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는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어스예요, 어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기기로 봤었을 때는 그냥 플레이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레이트 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어떠한 전기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불도 들어오고 열도 발생이 되고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전기를 흘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흐를 U자를 써서 얘는 전기의 세기를 얘기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압이 100을 보냈으면 이 전류의 100의 흐름을 가지고서 전류가 흘러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전류가 흘러서 여기까지 올 때에 항상 전기는 어떠냐면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력. 그래서 저항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3가지 요인은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저항은 뭐냐면 우리가 어때가 전기가 도체라 그러죠. 잘 통하는 물질에다 대면은 잘 통해서 전기가 번쩍 들어와요. 근데 번쩍 들어오는데 이게 부도체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도자를 가지고 문질러도 잘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플레이트판. 원장님들이 기기로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전류를 흘려보내는 건 뭐예요? 이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 원장님들이 잡고서 하시는 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자. 예. 근데 저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항. 예. 바로 도자를 플레이트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몸을 몸 위에다가 도자를 대죠. 그러면 어때요? 저항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 근데 내 몸은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어떤 사람은 전기가 잘 통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전기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반도체처럼, 예,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몸은, 피부는요, 일단은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저항하는 이 저항값을 낮춰야지만 내 몸의 전류의 세기가 100이었던 전류가 잘 흘러서 들어오겠죠. 근데 그것이 내 몸에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혼자 열심히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목걸이랑 닿아서 소리가 많이 난대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네. 목걸이를 뺐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 전기적인 것은 전압과 전류와, 네, 저항이 같이 존재하는데, 내가 어떠한 내 피부는 저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크림을 바르느냐, 아니면은 어떠한 물질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의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어때요? 점점 더 감소가 돼서 결국은 50밖에 오지 못하면 원자님들의 그 기기의 활용을 100%할 수 있는데 100%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에센셜 오일을 썼었을 때는 조금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조금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예. 넘길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원장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예, 네, 편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놨습니다. 예. 전기가 흐를 때는 전압이 있어요. 전압이 있고 얘가 100이라고 하면 전류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그래서 저항이 낮아져야지만 얘가 여기를 뿅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저항이 없을 때는 저항이 낮아져야지만 불이 번쩍 들어오는데, 저항도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전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자를 사람의 몸에 갖다 대면 내 몸의 피부에서는 어때요?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값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물질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때, 고주파나 아니면 미세전류 기기를 쓸 때 어떤 제품을 쓰시나요? 크림을 쓰시죠? 일반적인 크림.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에센셜 오일을 직접적으로 도포하고 나서 그 위에 크림을 조금 활용을 해서 쓰시면 이 에센셜 오일의 유효한 성질들을 이 도자에 의해서 훨씬 더 깊숙이 침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왜? 에센셜 오일은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전도율을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에센셜 블렌딩 되어져 있는 에센셜 오일은 일반적인 그 고분자의 유분 성질보다 4분의 1의 그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기기 사용할 때 어때요? 피부 표면에 전류의 저항성을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 성분을 깊이 침투시켜주는 것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마사지 크림은 어떤가요? 일반적인 마사지 크림은 고분자의 유분 성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항성이 굉장히 크고 전도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 성분들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일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오일을 도포하고 어떠한 기기를 했었을 때에 피부에 잘 안 스며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인 것이 우리 피부의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무엇으로 되어져 있나요? 피부의 각질층은. 피부의 각질층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질 성분으로 되어져 있죠.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일은 어때요? 예, 오일도 지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과 친화력이 굉장히 높은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흡수시켰을 때에 굉장히 피부에 저항력 없이 전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떠냐면 에센셜 오일은 양이온도 가지고 있고 음이온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은 소수성이기도 하고 친수성이기도 해요. 소수성은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유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에센셜 오일은 어때요?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기기를 사용하실 때에 베이스로 에센셜 오일을 미리 베이스로 깔아놓고 흡수시키고 나서 기기를 활용해서 쓰신다고 하면 저항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훨씬 더 빨리 흡수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분자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분자냐 저분자냐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어때요? 저분자. 그 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질량을 얘기를 해요. 질량.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래서 달톤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달톤.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면 일반 마사지 크림이 가지고 있는 달톤은 10만 달톤이래요. 10만 달톤. 굉장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마사지 크림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자의 롤링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유효한 성질들을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에센셜 오일은 어떠냐면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 분자의 질량은 300 달톤이에요. 300 달톤. 어디에는 500 달톤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에센셜 오일의 그 분자의 질량은 굉장히 저분자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만 분의 일반적인 마사지 크림이 10만 분의 1이 그 10만 달톤이라고 하면 에센셜 오일을 만약에 300달톤이다, 뭐 500달톤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20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에센셜 오일을 정말 베이스로 잘 활용해서 쓰시는 것은 그만큼의 효과를 잘 발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저항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 화장품은 분자량이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그리고 분자량이 큰 물질일수록 저항값이 어때요? 크기 때문에 전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점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점성이 높은 물질은 무게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냐면 밀도가 높은 물질, 이런 물질일수록 또 굉장히 점성 같은 경우에는 끈적여지는 거, 끈적임. 얘는 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합성이 많이 되어 있는 물질일수록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가 전달되는데 예,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객님들 바디에다가 적용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인체에서도 저항성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자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비만이나 지방층이 많은 사람일수록 저항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피부에 했었을 때보다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어때요? 그만큼 오랫동안 원장님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떠면 피부가 건조할수록, 예. 그 다음에 어떠냐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할수록 부족할수록 저항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체내에 전해질이 부족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부종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종이 많으면 그 체액 자체가 정체돼서 순환이 안 되겠죠. 예, 이런 사람들도 저항성이 크다는 거죠.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 몸에 뭐 모든 곳에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아까 생체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내 몸에 생체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받아들이는 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와 체내에 염증이 많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당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저항값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저항값이 높아서 효과가 더디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장님이 조금 기억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센셜 오일의 저항성은 어떠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반적인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에센셜 오일을 발라놓고 활용을 하시면 4분의 1로 그게 저항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를 피부 전달 과정에서 에센셜 오일은 어떠냐면 전하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이온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활용하면 가속화 시켜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일반 화장품은 10만 달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센셜 오일은 500달톤 정도의 질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율, 유효 성분들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전류의 체내 흐름은 에센셜 오일의 향 분자는 어때요? 체내 혈액에 흡수되어서 우리 혈액 안에까지 흡수되어서 생체 전기를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인체에 전달되는 이 전류를 우리 몸을 더욱 액티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화장품을 써서 반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100배, 200배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에센셜 오일을 꼭 활용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요 자료는 제가 외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시죠? 예. 지금 멀티 모듈 테라피를 이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하는 미세 전류와 이건 전기적인 주파수와 에센셜 오일을 잘 활용해서 썼었을 때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얼굴 윤곽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칙칙한 얼굴은 더 밝고 맑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예,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을 준대요.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기와 만났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그 외국에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상처난 부분을 우리가 멀티 모듈 테라피로 관리를 했더니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사항. 혹시
오일이랑 사용해서 기기랑 사용했었을 때 궁금한 사항 없으신가요? 네. 이제 요쪽에 화면이 원장님들의 댓글창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음, 원장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캐리어 오일로 블렌딩된 에센셜 오일로 피부 관리 기기를 활용했었을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 기기가 손상이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들어보셨다라고 하면. 기기를 사용할 때 아로마를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기기를 사용할 때 아로마를 쓰지 말아라. 기기가 고장날 수 있다. 기기가 부식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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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기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로만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피부나 바디에 쓰는 에센셜 오일들은요, 싱글 아로마 원액을 쓰는 건 아니에요. 원액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근데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굉장히 많이 이러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블렌딩해서 피부에 쓰거나 바디에 쓰는 에센셜 오일들은 블렌딩을 해서 써요. 블렌딩을 해서 쓰기 때문에,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러한 블렌딩 되어져 있는 에센셜 오일만을 썼었을 때에 금속판이나 케이블이 부식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기기가 부식이 되고 발생되는 것은 금속판 재질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표면에 처리를 하죠. 표면 처리. 네. 표면 처리를 하는데 그 도금이 불량이 되거나, 아니면 케이블이 절연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세척하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에 이런 습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부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되는데, 보통은 그 우리가 습기라든지 아니면 세척이라든지 보관하는 방법에서, 아니면 제가 얘기했죠 지금, 금속판 재질의 불량이라든지 도금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그 절연이 불량이라든지 이랬었을 때에 이제 부식이 되거나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 피부 마사지 기기에서 부식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금속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그 금속을 철로 쓰거나 저가의 합금 스틸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절연체 사용할 때도 일반적인 노멀 구리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얇은 PVC 플라스틱 그 절연 케이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소량의 수분과 만났었을 때 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땀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습기와 만나서 이 전류가 만나면은 전기 화학적인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기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로마 오일들도 굉장히 많이, 옛날처럼 막 미네랄 오일 쓰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기에서는 요즘에는 저가 합금의 이런 그 스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최고급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최고급의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할 때에 막을 형성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잘 부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뭐를 많이 쓰냐면 티타늄 많이 쓰고 있어요. 티타늄. 예, 티타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 티타늄은 생체 친화적이고 모든 화학 물질에 있어서는 그 부식이 되는 내식성이라고 하는데, 그 내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식이 잘 이루어지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케이블도 옛날에는 일반 노멀한 구리 뭐 합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노멀 그 합금에다가 주석으로 도금을 해요.
그 다음에 니켈로 도금을 해요. 그래서 전류를 훨씬 더 잘 전도성 있게 보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PVC 얇은 그 절연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은 더모플라스틱 그 폴리스토머라고 하는 그 오일에 대해서 내구성이 뛰어난, 열에 대해서 내구성이 뛰어난 그러한 절연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되어졌다 이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솔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솔트가 많은 부분들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강알칼리라든지 강산성의 제품을 썼다든지 아니면은 계면활성제를 썼다라든지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활용을 해서 썼다라든지 아니면 보존제라든지 유화제를 활용해서 쓰면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오히려 마사지 크림보다 훨씬 더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천연 아로마 같은 경우에 싱글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썼었을 때는 일반적인 그 싱글 아로마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캐리어 오일에다가 블렌딩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에센셜 오일의 휘발성 때문에 부식과 관련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센셜 오일의 휘발성은 우리 몸 유기물인 피부라든지 근육에 작용을 하지 잔여물이 전혀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물인 금속이나 기기의 부속품과 직접 닿았었을 때에 그런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부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조금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기를 활용하시기 전에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직접적으로 어디에 섞지 말고 도포하세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등 관리 많이 하시고 하체 관리 많이 하시고 물론 얼굴 관리도 많이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복부 같은 경우에는 복부가 다 어때요? 예, 다들 단단하고 경직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에센셜 그레이를 가지고 그런 운동을 연동 운동이라든지 장에 있는 운동을 도와주는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도와주는 에센셜 그레이를 장 위주로 바릅니다. 대장이라든지 소장 있는 부분에 에센셜 오일 그레이를 충분히 도포를 해요. 그래서 흡수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복부는 왜 하세요?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많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체의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이나 셀룰라이트가 많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셀룰라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 로즈를 그 셀룰라이트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떨어뜨려서 흡수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셀룰라이트가 연소가 되고 나면 어때요? 내 몸에서 찌꺼기잖아요. 그 찌꺼기를 버려주기 위해서 에센셜 브라운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그 피부 타입에 맞게끔 직접적으로 떨어뜨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체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부종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종이 있는 부분에다가 림프절 방향으로 브라운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부종 관리할 때는 하지에 정맥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부종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부종 관리하실 때 블루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관리 요 두 가지를 그 부분적으로 좀 떨어뜨려서 해주시면 제가 얘를 자꾸 움직였더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블루랑 브라운, 그 다음에 대퇴부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셀룰라이트가 많으니까 로즈를 떨어뜨려서 같이 관리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흡수시켜 준 다음에는 저희 포이 아로마에는 콜라겐 큐텐 크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콜라겐 큐텐 크림이 굉장히 약간 하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드하지 않고 요 굉장히 조금 물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물성이 되게 좋아서 요것들이 요 콜라겐 큐텐 크림을 활용해서 저희는 기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 콜라겐 큐텐 크림에다가 저희가 어떤 제품을 쓸 거냐면 이런 바스 제품을 떨어뜨릴 거예요. 예. 아무래도 콜라겐 큐텐 크림은 유분 크림이고요. 요 바스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용성과 요 그 콜라겐 큐텐 크림이 만나면 물성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닉을 기기 관리를 하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콜라겐 큐텐 크림에다가 저희 바스를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원장님들이 고르신 다음에 요 스포이드로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뭐 2스포이드라든지 3스포이드 정도 콜라겐 큐텐 크림에 섞어서 이렇게 블렌딩을 하시면 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피부에다가 도포하고 나서 도자로 롤링을 했었을 때에 그 롤링도 굉장히 잘 되면서 이 에센셜 오일과 콜라겐 큐텐 크림에 있는 유효한 물질들이 잘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기기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기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볍게 살짝 닦아내세요. 닦아내시고 콜라겐 큐텐 크림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면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뒤쪽 면에서 보면 뒤에 등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 모듈 테라피 할 때에 에센셜 오일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흡수하고 이렇게 그레이를 바르시던 에센셜 로즈를 바르시던 브라운을 발라서 직접적으로 흡수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기기를 활용하실 때에는 요 콜라겐 큐텐 크림에다가 바스 제품이에요. 에센셜이고 바스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바스 2-3가지를 3스포이드 정도 해서 믹싱을 하면 물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다 바디에 바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기기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 관리하고 나서 아주 그냥 가볍게 닦아내고 난 다음에 콜라겐 큐텐 크림으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BTI 몰에 들어가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꼭 콜라겐 큐텐 크림이랑 바스 오일이랑 에센셜 오일을 접목을 해서 하시면은 효과를 정말 잘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목적은 뭐예요? 전류 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의 주파수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항하는 값이 낮아야 되고 전도율이 높아야 되는데 일반 화장품보다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활용했었을 때는 4분의 1로 반감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기와 아로마를 접목해서 썼었을 때 훨씬 더 원장님들이 생각한 그 효능보다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큐텐크림과 바스 오일을 믹스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보통 원장님들이 열이 나는 고주파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너지 테라피 같은 경우는 크림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림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기들은 이렇게 믹싱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는 우리가 크림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겔 타입의 그걸 가지고 하는데, 겔로 쓰실 때는 요 크림을 활용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갈바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테라피 하실 때에 이렇게 콜라겐 큐텐 크림에다가 접목해서 쓰면 되고, 어떤 피부 타입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기기를 활용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초이스를 할 거냐. 만약 예를 들어서 예민한 피부도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초이스해서 콜라겐 큐텐 크림에 접목을 하시면 되고요. 림프 배농이 안 되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림프 배농이 잘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아로마 브라운을 잘 콜라겐 큐텐 크림에 블렌딩을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는 예를 들면 여드름 피부에 사용해도 되나요? 물론 이제 여드름 피부는 고주파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아요. 초음파 뭐 이렇게 그 약간 그 초음파 하이프 같은 거 하시나요? 그거 하실 때는 초음파 겔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 포이 아로마에서는 미네랄 겔에 여드름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 옐로우가 있어서 그 미네랄 수딩 겔에다가 에센셜 옐로우를 한 5방울에서 10방울 떨어뜨려서 그걸로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꼭 이 교육을 좀 잘 들으시고 잘 접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기기 사용하고 나서 일반 바디 오일로 핸들링 후 닦아내고 벨벳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일반 바디 오일로 핸들링 하시고 기기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일반 바디 오일로 핸들링 하시고 나서 벨벳 크림으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 바디 오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바디 오일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블렌딩이 되어져 있는 바디 오일이 훨씬 더 우리 피부에 흡수하는 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전파도 어때요? 단일 전파보다 여러 가지의 전류들이 이렇게 뭉쳐졌었을 때에 이 파장이 커지는 것처럼 베이스 오일도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의 베이스 오일들이 우리 피부에 침투되었을 때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침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에 유효한 물질들을 넣어주는 데는 베이스 오일도 블렌딩 되어져 있는 포이 아로마에서는 베가 테크닉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일들을 잘 접목해서 사용하시고, 이런 오일들은 닦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흡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진행해 주시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